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뒷부분에서 죽서루에서 화자가 느끼는 객창감을 서술하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강원도 삼척부에 있는 객관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기 싫어 차라리 신선이 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주관 득시어루 50천 날인물이 진주관 죽서로 아래 50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에서 진주관은 강원도 삼척부에 있던 객관을 말합니다. 참고로 진주는 강원도 삼척의 옛 이름입니다. 또한 뒤의 관자는 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기하던 숙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서루는 이 단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 그림제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여기에서 태백산 그림자는 강원도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 아름다운 태백산의 풍경을 담은 50천이 동해로 흘러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찰하리 한강의 목멱의 다희고죠.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여기서의 목멱은 목멱산을 뜻하는 표현이고, 이는 한양에 있는 남산의 옛 이름으로서 임금이 계시는 곳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한강이 흐르는 남산에 닿게 하고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시 정리하면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50천물이 동해로 흘러가는데 차라리 이를 임금이 계신 한양에 닿게 하고 싶구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화자가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인 연군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경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관리로서의 임무는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실증나지 않으니, 여기에서 왕정이라는 단어는 임금 왕자의 단위를 뜻하는 정자를 사용한 한자어입니다. 이는 임금의 일로 다니는 여정을 뜻하는 단어로서 현대어로 번역하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공적 업무인 공무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관원이라는 신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로 응용되어 출제된다고 하면 외부 작품이 인용되어서 시어 가운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 즉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원으로서의 여정에 한계가 있고,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 실증나지 않으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위정자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자연인으로서 지니는 욕구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다음 구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회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띠 없다.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이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여기에서 유회는 그윽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자와 품다라는 뜻을 가진 회자로 되어 있는 한자어로서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윽한 심정은 말씀드렸던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갈등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갈등이 많기도 많기 때문에 객수, 즉 나그네가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달랠 길 없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나그네가 느끼는 쓸쓸함은 심정을 객창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관동별곡의 기행문적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자는 이 단락에서 관원으로서의 한계와 인간 본연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신선이 타는 뗏목을 떼어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여기서 선사는 신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자와 뗏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 신선이 타는 뗏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 울진 지방을 이르는 옛 이름이라는 점에서 중의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사를 떼어내어 두로 향하살까라고 한 이 문장은 앞문장들에서 화자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선사상과 더불어 현실 도피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인을 찾으려 단열의 머무살까, 신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를까. 여기에서 신선은 신라의 네 명의 화랑인 사선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술랑, 남랑, 영랑, 안상랑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열이라는 단어에서 혈자가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실제로 이 단열이 강원도 고성 남쪽에 있는 굴로서 네 명의 신선이 즉 사선이 여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샤를 떼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현인을 찾으려 단열을 머무살까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속세로 돌아가기 싫어 차라리 신선이 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서로에서 느낀 감회, 즉 화자의 객찬감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연군의 정을 나타내는 구절과 이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태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50천에 담아 동해로 흘러갈 바에야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연군 지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과 이에 기인한 미의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자는 왕정과 객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화자의 욕망이 좌절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자연을 인식하는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드러나는 미의식인 비장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에서 살펴본 화자의 내적 갈등과 미의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민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위정자의 책무, 즉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 본연의 욕구인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화자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회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라는 표현에서 현실적 한계로 인한 좌절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비장미라는 미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단락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 글의 결사에서 꿈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화자는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인간 본래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결사에서 신선과 만나는 꿈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꿈속에서 신선과의 대화 속에 술을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마시게 한 뒤에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겠다고 하여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지배계층이자 관리로서 좋은 것을 백성과 같이 즐기고자 하는 애민정신과 선정에 대한 포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겠다는 태도를 선우후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선택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